쿠팡에 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쿠팡의 미스테리 1년에 1조씩 적자가 난다. 그런데 킵고잉을 한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얘네가 얼마나 적자가 지금 많이 났냐면은 매출입니다. 매출 이렇게 가고 적자도 2018년에 적자가 1조를 넘었어요. 1조 970억. 15년에 5천억, 5,500억, 6,300억. 지금 적자가 폭이 더블로 커졌잖아요. 적자 폭이 더블로 커졌는데 반대로 매출도 뭐 엄청나죠 지금. 매출 5조라는 거 이거 미친 거거든요 지금. 물론 얘네는 직접 사는 게 있어. 잘 직접 사서 팔기 때문에 매출이 좀 더블로 중복 이상으로 잡히는 감이 있는데 매출 5조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회사가 매출 5조면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웬만한 인터넷 그 상거래 회사의 우리나라 상거래 회사 3-4개 합친급의 매출이에요. 매출은 엄청난데 손실은 더 엄청나죠. 이게 정말 1조의 손실을 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특히 애널리스트 형들한테도 물어보고 야 쿠팡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쿠팡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 이거 비상장 회사입니다. 쿠팡은 비상장 회사고 쿠팡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표면상은 물론 주인들은 다 따로 있겠지만은 그때 아마 쿠팡 주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훌륭한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직원한테 줬었나? 직원한테 안 줬을 것 같은데 이거 직원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줬을 거예요.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를 잠깐 보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SK 플래닛, 이베이 코리아를 합친 것보다 컸어요. 이베이 코리아가 뭐예요? 옥션, G마켓 이런 데죠. 이런 데하고 SK 플래닛 합친 것보다 매출이 더 커. 매출은 지금 미쳤거든. 물론 얘네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직접 삽니다. 직접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 훨씬 더 크게 잡혀요. 그래서 거래만 따지면 아직 얘네하고는 얘네보단 덩치는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이루고 있죠. 얘네 목표가 얼마냐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안 나오는구나. 15조에서 20조입니다. 기본적인 매출액이 15조에서 20조를 목표로 달려간다고 하고 있거든. 자, 그럼 얘네가 망할까 안 망할까를 떠나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 생각엔 뭐냐? 얘네는 왜 이럴까? 쿠팡은 왜 이런 전략을 썼을까? 얘는 왜 이러고 있지? 그걸 알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어떤 지분 구조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쿠팡의 지분 구조입니다. 쿠팡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모시기 벤처스라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페이퍼 컴퍼니겠죠. 모시기 벤처스에 우리 김범석 대표이사 아저씨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4년에 1억 달러, 2010도 4년에 블랙락에서도 3억 달러 투자를 받고 15년에 소프트뱅크에서 10억 달러 1조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뭐 김범석 대표이사가 정확히 몇 퍼센트고 세카이아나 블랙록이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죠. 이거 비상장이니까. 그래서 투자를 받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1조를 받고 1,000억을 받고 3,000억을 받아서 적자가 미친 듯이 나니까 2년 합계 1조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망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는 곳에서 얼마를 넣었냐면은 2조를 더 넣었어요. 다들 얘네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5천억, 6천억, 3년에서 1조 5천억을 손해를 봤어. 이미 들어온 돈이 다 날라갔다. 얘네 자본 잠식이다. 작살 났다라고 생각한 게 작년이었는데 작년 11월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SVF에서 2조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킵고잉을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소프트뱅크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다른 곳입니다. 달라요. 소프트뱅크가 펀드를 만든 게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인데 소프트뱅크에 있는 10억 달러도 참고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 같이 넣었어요. 얘네가 팔고 사는 형식으로 취해서 한마디로 요 지분 구조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거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30억 불이니까 웬만하면은 엄청난 과반 지분을 갖고 있겠죠. 엄청난 과반 지분을.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쿠팡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나자고 막 물어보면은 쿠팡 아저씨 IR팀이 와서 막 신문 기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신문 기자가 물어봅니다. 저기 이렇게 적자가 나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쿠팡이 답하는 건 항상 그래요. 야 우리 매출 봐. 아니 이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서비스를 해서 야 우리 매출 봐. 계속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계속 매출 얘기만 해요. 우리 매출의 목표는 얼마다? 15조다. 20조다. 내년엔 얼마다? 올해 5조 간다. 올해 10조 간다. 전부 계속 이 얘기만 쿠팡 반복해서 해. 왜 그럴까? 왜?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매출 얘기.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매출 얘기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쩐주가 누구라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예요. 기본적인 쩐주가. 얘네들이 쿠팡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쩐주가 그걸 원하니까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쩐주가. 자, 그럼 왜 쩐주가 그걸 원하냐? 자, 그럼 이제 쩐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쩐주에 대해서.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
쿠팡이 너희 적자 나서 망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쿠팡은 현재 36만 평 정도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2019년 올해죠. 얼마로 늘린다고? 2배. 지금까지 투자한 거에 2배를 2배를 더 투자하겠다. 아니 적자 얼마 났냐고 물어보니까 답을 2배라고 해서 답을 2배. 관심 없는 거지 적자 2배. 그러면서 뭐라고 답했냐? 20에서 30조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지금 5조거든요 작년에. 5조도 애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20조에서 30조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적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배송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적자 뭐 줄인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죠. 뭐 어떻게 적자를 줄인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얼마를 더 사고 뭘 어떻게 더 투자해서 막대한 심지어 이 적자 나는 회사가 막대한 비용이 지출돼 볼 것인다로 12월 26일 날 인터뷰가 끝나요. 하하 진짜 대단하다. 거의 뭐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일단 여기 쩐주가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의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사실상 쩐주의 뜻이라고 봐야 되거든. 소프트뱅크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다 아시죠? 손흥민 아니거든? 야, 손흥민 아니지. 손흥민은 뭐냐? 손정희 형이잖아요. 손정희 형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그 형의 얘기를 알아야 지금 얘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손정희 형 얘기를 할 때는 뭐 이 형의 뭐 일대기는 다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뭐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뭐 사고 파는 걸 좋아해서 뱅크를 창업을 했고 거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갖고 와서 팔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에 세계적인 투자로 올라갑니다. 그 형을 세계적인 투자자로 만든 첫 번째 딜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딜이 뭐냐면은 바로 야후입니다. 1995년 정도 됐을 거야. 1995년 정도에 손정희 형이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요. 실리콘밸리의 카페에 앉아서 피자를 먹으면서 콜라를 먹으면서 중국계 학생이라고 하면 뭐하고 중국계 젊은이하고 콜라를 마셔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할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리 양이잖아요. 제리 양하고 헤이 양 이러면서 결정을 하는데 그때 제리 양의 나이가 27살. 그 콜라를 마신 다음에 제리 양한테 얼마를 투자하면은 1억 5천만 불을 투자해요. 1,500억을 넣거든요. 1,500억을 넣어서 지분율이 몇 퍼센트였지? 35%. 1995년에 30% 넘는 지분을 확보를 하는데요. 이 딜이 얼마나 세계적인 딜이었냐면 1995년 얘기거든요. 95년에서 96년도인데 요 차트를 보면은 이때 산 거야. 1,500억을. 이때도 더 전이에요. 저때 산 거거든. 이때 샀다가 시가총액 야후가 얼마가? 이게 뭡니까? 이게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 아직도 오지 않는 코스닥 영원한 고점. 우리나라 코스닥 고점이 2,900인가 같잖아요. 이때 우리 지금 코스닥이 얼마입니까? 700 몇이죠? 800도 못 왔잖아. 아직도 오지 않는 닷컴 버블인데 이때 야후의 시가총액이 130조죠 지금. 이거 얼마냐? 103조 넘죠. 11하면은 얼마야? 140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이거에 얼마를 갖고 있었다고? 거의 35%. 정확히 얼마? 35% 부근일 거야. 이거 도대체 얼마를 번 겁니까? 130조에 30% 지분을 들고 있었어요. 한 40조 넘죠 이거? 근데 요 지점에서 손정희 형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최고점. 이거 아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의외로. 요 고점에서 손정희 형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잠깐 썰에 따르면 정확히 물론 모르겠지. 정확히 내가 손정희 형 통장까지는 모르니까 썰에 따르면 대충 70조 이상 순간적으로 평가액이 70조를 갖다 그래요. 70조. 이게 빌 게이츠 형 재산보다 많은 겁니다. 요 때는 거의 세계 넘버 원급의 재산이야. 요 순간 딱 저기 찍을 때 70조가 넘는 재산을 순간 찍어요. 이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세계 넘버 원이 아닌가. 요 잠깐 하루 이틀이겠지만 넘버 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인생 꿈인 거다 얘들아. 인생 꿈이야.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아직 그 솥에 있는 보리밥도 안 익었어. 솥에 있는 보리밥. 꿈이야. 눈을 감고 뜨니까 허허. 그때 인생 뭐 그런 거지. 뭐 죽 하나 안 익는 시절이었어. 죽 하나 안 익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손정희 형 재산이 70조에서 1조 됩니다. 1조. 10분의 1 토마가 아니죠. 왜냐면은 이 야후 지분 말고 다른 지분도 많잖아. 그 지분까지 전부 다 닷컴 버블 때 완전 폭락을 했기 때문에 주식 재산이 1조로 떨어집니다. 정희 형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돈이 1조밖에 없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니. 돈 1조로 뭐 하겠어. 이거 뭐 없는 거나 똑같지. 정말 가슴이 아팠던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댄데요. 돈이 1조밖에 없어서 거의 거지가 된 걸로 느끼는 시절입니다. 거의 거지가 된 거.
눈물이 앞을 가리는 도대체 남자로 태어나서 이거 벌어서 뭐 하는가 뭐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소프트뱅크가 이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는데 이때 소프트뱅크가 뭐를 투자하냐면은 인터넷망에 투자합니다. 일본의 NTT라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KT 걔하고 싸우는 인터넷망에 투자하고 미국에서도 뭐 나중에 스플린트 이런 거 사죠. 통신업체들 사면서 통신업 붐을 이용해서 진짜 망할 뻔했는데 그걸 가까스로 이렇게 돌려놨는데 여기서 손정희 형의 운명을 좌우했다고 하면 너무한 표현이지만 진짜 정희 형의 인생 두 번째 인생 배팅이 등장하죠. 첫 번째 인생 배팅은 야후였어요. 죽다 살아난 정희 형한테 인생에 다시 안 올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지. 알리바바가 옵니다. 알리바바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는 우리 닷컴버블 차트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는 여기가 2900이죠. 코스닥. 자, 2000년도에 우리 지금 코스닥 얼마라고요? 700몇. 이만큼 떨어졌는데 아직 회복 못했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갔어요. 여기 20년이 지났는데 회복을 못한 그 닷컴버블. 자, 그러면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워낙에 유명하죠. 우리 정희 형이 야후에서 재미를 본 다음에 투자를 해보려고 중국에 갔다가 영어 선생님을 만나죠. 영어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 선생님이 우리 정희 형하고 10분 PT를 받습니다. 딱 10분 PT를 할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정희 형한테 우리 기업은 중국의 상거래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6분이 걸렸는데 그거 딱 듣더니 두 손을 꼭 잡으면서 꼭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를 투자했어요? 200억. 우리나라 돈 2천만 불. 이게 거의 IT 벤처 투자에서는 가장 유명한 딜이 아닐까? 가장 유명한 딜 3개 꼽으라 그러면 하나 꼭 들어. 10분을 줬는데 6분 만에 오케이를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10분을 줬는데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손을 잡고 200억을 외쳤다는 바로 그 전설의 딜인데 200억을 투자해서 소프트뱅크가 무려 30%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조금 있다가 알리바바가 진짜 금방 올라요.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니까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 잠깐만 정희 형 너무 잘 버는 거 아닌가? 아 누가 고민을 했겠니? 정희 형하고 아까 전에 이 콜라 마시던 형 있잖아요. 우리 제리 양 형이 정희 형한테 전화를 하죠. 형 그 알리바바 그 되게 잘 나간다며 그 나도 사도 될까? 그 전화를 해요. 제리 양이 형 알리바바 so good 하니까 정희 형이 야 너도 사라고 삽니다. 있죠 야후. 인생을 건 베팅까지는 아닌데 야후도 여기다 돈을 쏟아부어서 그땐 좀 가격이 올랐어. 그땐 얼마였더라? 이 형이 산 게 조단이 돈을 줬을 거야. 조단이 돈을 얼마였더라? 10억 달러 1조를 넣고 야후가 알리바바 지분을 2000년대 중반에 받아가요. 22.6%. 그 한마디로 소프트뱅크하고 야후하고 합치면 알리바바의 지분의 절반이야. 50%잖아. 55%. 둘이 사실은 알리바바가 둘의 50%입니다. 이게 중국 회사긴 중국 회사인데 사실은 일본이 반, 미국이 반 갖고 있는 거야. 참고로 야후가 이거 샀다가 회사가 없어지죠. 회사가 망했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죠. 왜일까? 왜 야후가 알리바바를 샀다가 망했을까? 지금 망했잖아요. 야후가 알리바바를 샀는데 이게 나중에 IPO라잖아요. 알리바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야후 주주들이 지금 22.6%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래더라? 이게 50조 이상으로 갔을 거예요. 수십조 이상으로 가니까 야후가 뭘 하려고 이렇게 땅땅땅 주주총회에서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번에 뭘 하고요 그러면 주주들이 물어보는 거는 아 그래서 알리바바 지분 어떻게 팔 거예요? 그 지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이것만 물어보는 거지. 야후가 저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됐고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알리바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만 신경 쓰는 거 알리바바 야후 주주들이 뭐만 하면 하지 마. 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22.6%면 거의 50조 60조 갔을 거야. 50조 정도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를 지금 언제 파냐가 그리고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가 이 야후 전체 나머지 비즈니스보다 더 커. 하지마 뭐 하지마 그냥 하지마 됐고 언제 팔 건데 됐고 아까 됐고 그래서 세율이 얼만데 이거만 관심 있는 거야. 뭘 와서 뭐 망했다 그래도 별로 회사 뭐 그게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 뭐 야후 망했네 그래도 뭐 관심 없고 잘 되네 그래도 관심 없고 이거 언제 파냐? 세금 얼마냐? 왜냐면 50조면은 세율이 한 1% 변하면 5천억이잖아. 세율이 10% 차이 나면 5조야. 5조면은 야후 나머지 뭐 비즈니스 다 합친 거보다 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그래서 나중에 야후가 메이어라는 누나 아주 유명한 누나를
CEO로 불러 올리거든요. 마지막 호흡기를 붙이겠다 해서. 그래서 메이어 누나가 막 적극적으로 막 해요. 야구에 뭐 모두 하고 그럼 뭐해? 주주들이 관심이 없는데. 결국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야구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주주들의 관심이 언제 파느냐와 세금을 줄이는 거거든. 근데 이걸 지금 알리바바 지분을 팔았다가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세금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언제 팔 거냐에 대해서. 야후가 알리바바 지분을 갖고 있어서 알리바바 지분을 언제 파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팔아버리고 이것만 들고 있기로 결정을 하죠. 잠깐만. 그래서 야후가 망했어요. 괜히 저거 샀다가 망했다고 하면 뭐하지. 주주는 대박이 났는데 원래는 얘네가 이거를 들고 돈을 번 다음에 이걸 언제 파는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그래? 그러면 몰라 이거 날려버리고 이걸 날리고 이걸로 변신했습니다. 이걸로 짠! 거의 알리바바 지주회사로 변신을 했어요. 지금도 야후가 있긴 있습니다. 알리바바 지주회사로. 이게 날라갔어요. 이게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모르겠는데 주주 입장에선 나쁜 건 아니겠지. 이거 날리고 야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후가 없어지고 1번 야후만 남았죠. 날라가고 알리바바 주주회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리 양 형이 알리바바에 투자한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인데 진짜 신의 한 수인데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 너무 신의 한 수다 보니까. 너무 신의 한 수여서 야후가 없어지고 알리바바가 됐다. 우리 잭 마윈 형의 지분은 10%가 안 돼요. 소프트뱅크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나중에 알리바바가 IPO 하잖아요. 2015년인가? 그때 IPO 하는데 IPO의 최대 승자가 여기였습니다. 일본과 미국. 소프트뱅크가 최대 승자죠. 이게 얼마더라? IPO에서 번 게 60조 원이랍니다. 60조. 200억을 투자했잖아요. 6분 만에. PPT 6분 만에 200억을 투자한 게 60조가 됐어요. 200억입니다. 200조 아니죠. 200억. 이 한 방으로 소프트뱅크는 그동안 뭐 모든 거에 투자해서 날린 거를 이 한 방으로 다 200억 투자 60조 했어요. 이게 이런 쪽에 투자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딜입니다. 200억을 투자해서 60조 되고 야후도 1조를 투자해서 거의 50조가 된. 알리바바가 소프트뱅크와 야후를 살렸다라고 말하면 뭐하고 야후는 그것 때문에 날라갔으니까 살렸다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하여튼 얘네 주주 입장에서는 거의 뭐 살렸죠. 여기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들이 신문 기사로도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야후의 주주들이 2014년이구나. 14년에 알리바바가 IPO 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뭐가? 알리바바의 주식의 가치가 자신들의 핵심 사업 가치보다 훨씬 높다. 세금만 따져도 야후 핵심 사업의 가치를 넘게 된다. 그러니까 야후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과세로 팔 수 있을까. 요거의 최우선 과제라는 걸 깨달은 거지. 야후의 존재의 의미가 과세 회피가 됐어. 전 사원이 과세 피하는 법만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주주 이익에 맞는 거다. 그래서 과세를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매각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세 회피법이 자기를 날려버리는 이런 기적의 회피법을 찾아서 자기를 버리는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된. 자, 그러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잠깐 딴 얘기를 드리면 아주 비슷한 회사가 어딜까? 제 옛날 방송에서 한번 했었어요. 아주 비슷한 회사. 요거랑 똑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어디 회사라고요? 중국 회사. 다 중국 회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텐센트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이거 남아공 회사에 가깝죠. 아시는 분 아시죠? 옛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텐센트 제주주가 남아공 회사입니다. 엄청난 대주주예요. 1-20% 들고 있지 않아요. 33%인가 들고 있어요. 텐센트 전체 주식의 무려 33% 네스퍼스입니다. 네스퍼스. 텐센트 주가 보이죠? 이거 세계 몇 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의 33%가 남아공 거였어요. 남아공 회사. 네스퍼스. 제가 상표를 안 갖고 왔는데 네스퍼스란 남아공 회사인데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2천만 불 들어갔나? 몇만 불 들어갔더라 얘네가? 3천만 불 들어갔네요. 300억이 들어가서 얼마까지? 300억이 들어가서 얘는 더 심한데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더 심해요. 300억 들어가서 188조. 최고점에서 300억이 188조가 됐어요. 여기에서. 진짜 대단하죠. 350억, 3천만 불, 3,200만 불이니까 350억쯤 되죠. 최대치에서 188조라고 정확하게는 1,737억 달러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네스퍼스라는 회사입니다. 뭐하는 회사냐? 전혀 텐센트랑 관련 없어요. 그냥 투자, 뭐 신문사인가 뭐 그런데 그냥 투자한 거예요. 투자했다가 대박 났죠. 얘들이 33% 지분을 유지하다가 2018년 2월인가 3월 여기죠. 여기에서 2%인가 팔았습니다. 2% 3%인가 여기서 그거 팔았다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좀 다시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30%를 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30%. 똑같습니다. 지금 말한 네스퍼스 회사도 사실상 자기 본업보다는 투자 업무로 완전히 자, 그럼 오늘의 얘기를 계속하면은 자, 아까 쿠팡을
대주주가 손정희 형이었죠. 손정희 형이 돈을 투자해 보니까 알리바바로 60조를 벌었거든. 이렇게 요게 돈이 좀 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방에다가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정희 형은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 너무 적어. 요 정도 사이즈로는 베팅하기 너무 적은 것 같아. 내가 몇십 조 어디다 써. 그래갖고 펀드를 하나 만듭니다. 무슨 펀드를 만드냐? 그게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예요. 그 정도 1, 20조 자꾸 투자하니까 너무 쪼잔해서 투자를 못하겠어. 그래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100조 원짜리 펀드를 만듭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고 읽고 사실상 손정희 형이 꿈을 이루어줄 손정희 형 거의 도박 펀드죠. 이거 세계 최대의 도박사라고 보면 돼요. 100조 원을 지를 펀드를 만들어요. 얘기한 거 보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므로 통 크게 생각하고 싶다. 작은 베팅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쿠팡이 지금 쿠팡의 대주주잖아요. 쿠팡이 매출이 요렇게 늘어. 요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적자 난 거를 점점점 돌려서 어느 날 야 나 흑자 전환 성공! 야 2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 자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쿠팡은 팔릴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 손정희 형이 이걸 보고 있을까? 지난 5천억 손실 4천억 손실 야 올해 드디어 300억을 벌었어요. 야 형 나 잘했지? 그러면은 우리 대주주 형이 이걸 보고 있을까요? 작은 베팅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니네 300억 벌어서 진짜 잘했다 이 자식들아. 300억 벌어서 진짜 잘했네. 이렇게 했을까? 내 생각에는 매출이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출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비용 아껴서 이 마이너스 치던 거를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바꾸는 정책으로 치면은 이거 팔릴 거예요. 손정희 형의 지금 기대는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요 매출을 물론 플러스로 손이익을 플러스로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매출이 얼마나 크게 증가하냐가 이 형의 모든 관심사일 거 아니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럼 쿠팡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쿠팡 CEO다. 쿠팡의 위에 최상위 의사결정자들이다. 당연히 우리 쩐주 형의 뜻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관심이 매출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매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올해 매출 5조. 내년에 13조.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했더니 투자를 일단 2배로. 아니 적자는 어떻게? 우리 매출 15조가 목표인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이따 보면은 적자를 어떻게 해? 그러면은 더 큰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자에 대해서 얘기 관심이 없잖아. 그게 지금 문제야. 우리 쩐주께서 지금 적자 흑자 돌리는 것보다 이거 지금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적자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형 저 적자 좀 나서 이제 3분기 1조 적자 났는데 그랬더니 우리 정희 형이 새끼들 그러면서 지난 11월 달에 얼마 줬다고? 알겠다. 좀 더 써라. 2조들. 2조 넣으면 야 좀 더 써. 이거 플러스로 돌리라고 넣겠니? 쭉 넣어준 거야. 2조 넣어준 거잖아. 쿠팡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당연히 저기 있는 쩐주들의 바람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쩐주 형의 뜻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 비전 펀드라는 걸 도대체 왜 만들었냐? 손정희 형의 뜻이 뭐냐?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전 세계에 걸친 IT 벨트 조성이다. 전 세계에 걸친 IT 벨트의 조성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하나 기업을 사서 거기서 돈을 벌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기업 집단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기업이나 기술이 영구히 존속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기네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얘는 망해도 얘는 뜨고 얘는 망해도 얘는 뜨고 한마디로 손정희 비전 펀드를 이루어진 생태계 손정희 비전 펀드를 이루어진 IT 벨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뭐라고 그걸 표현하기를 동지적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거는 뜻과 비전을 공유하는 기업가 집단으로 존재하는 거. 하나하나의 기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 집단으로 존재하겠다는 거. 뭐는 망해도 뭐는 뜨고 뭐는 망해도 뭐는 뜨고 전략적 집단으로 우리 비전 펀드가 살아남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정도냐? 제가 이걸 안 갖고 그 다음 거를 안 잘라온 것 같은데 그리고 정희 형이 한 말이 더 있어요. 사람들이 우와 이걸 100조로 지금 이거를 와 정말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정희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비전 펀드 1호입니다. 100조짜리거든? 지금 비전 펀드 1호래 1호. 앞으로 2호, 3호, 4호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호의 사이즈가 얼마냐? 저 100조라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이 100조가 어느 정도 되는 저 분야의 사이즈냐? 제가 갖고 온 게 있을 텐데 여기 있다. 1호라고 자 사이즈를 보면 자 세계 IT 투자 펀드들이거든요. 자 이거 보이시죠? 150억 불, 110억 불, 103억 불, 90 이거 얼마라고? 1000억 불이야. 1000억 불. 2등보다 지금 이거 뭐냐 이거 중간에 찢어졌죠. 이거 찢어져서 표현하고 있잖아. 찢어졌어 6배. 이건 100조 정도면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모든 펀드들의 합계보다 크다고 내가 알고 있어. 제가 정확히 어디서 뽑아왔었는데 100조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저게 저 분야에서는 나머지 펀드들 다 합쳐도 100조가 안 돼. 근데 이게 1호다.
자, 이게 1호다. 자, 그러면 저 궁금하죠. 저기에 돈 넣는 사람들이 누구냐. 손정희 형이 100조가 다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갖고 왔죠. 손정희 형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투자자는 누구냐? 당연히 자, 사우디아라비아, 무바달라 이런 데는 다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이죠. 자, 중동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이죠. 45억 불, 뭐 150억 불, 450억 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합치면은 손정희 형보다 커 보이잖아요. 그쵸? 애플도 넣었어요. 심지어 애플도 있어요. 퀄컴도 있어요. 조금이지만 애플도 있고 퀄컴도 있고 샤프도 있고 조금도 있는데, 자,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잖아요. 이게 일단 오일머니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 형들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 손정희 형이 하나 밑밥을 깔아둔 게 있어요. 뭘 깔아뒀냐? 비전 펀드에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상당 금액이 채권 형태로 조성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채권 형태로 조성이 됐다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이 오일 펀드들은 다 합쳐서 소프트뱅크보다 지분율이 높지 못하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손정희 형이 예를 들면 지분이 50%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합친 게 50%를 못 넘게, 예를 들면 못 넘게 설정했어. 그럼 어떻게? 얘네들한테 돈을 빌려온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채권으로 출자를 받은 거예요. 연이율 7%를 보장하고 너희들한테 대출만 받은 일정 금액 이상은. 한마디로 소프트뱅크가 이러면 30%를 들고 있다. 그럼 얘네들도 오일머니도 30% 이상에 넘어가는 돈은 채권 형태, 빌려준 돈으로 받은 겁니다. 7%를 보장하고 나머지는 지분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많이 먹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최대 주주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하면은 뭐에 투자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7% 주고 나머지 먹는 것도 전부 다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따따블로 하는 거죠. 리스크를. 망하더라도 얘네한테 소프트뱅크가 보장한 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의 레버러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레버러지로 투자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수십조가 넘는 돈을 그걸 그냥 투자한 것도 아니고 7%에다 돈을 빌려서 거기다가 더블로 얹어 서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거 거꾸로 가면은 아무리 소프트뱅크여도 이거 거꾸로 가면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죠. 진짜로 거꾸로 가면 아무리 소프트뱅크여도 지금 누적해서 100조짜리 레버러지를 지금 질러 놓은 거거든. 주담대 한 거잖아. 주담대. 주식 산 다음에 다시 맡겨서 그거를 담보대출 얼마 7%에 받아서 또 밀어넣은 거거든. 근데 이게 1호야. 이게 얼마라고? 100조. 100조짜리를 지금 담보대출 받아서 밀어넣었어.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나 이상으로는 못 가져가게 하고. 요즘에 제가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마지막 뭐 도박 뭐 이렇게 텍사스 홀덤 이런 거 보면 믿기지 못할 마지막 뭐 8억짜리 뭐 최대 뭐 베팅이네. 이거 손정희 형은 지금 100조짜리 하고 있어. 100조짜리 레버러지 베팅. 야,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냐? 야, 100조짜리 레버러지 베팅 이거 누가 생각하는 거냐? 야, 100조면은 0.1% 움직이면 1000억이에요. 0.1%가 1%가 1조잖아. 이거 미친, 죄송합니다. 이거 뭐 제정신인가? 이게 1호래. 2호도 한대. 쿠팡이 어디 있다고? 이 비전 펀드 안에 있어요. 현재 레버러지 베팅 100조 하고 계시는 이 비전 펀드 안에 있거든요. 물론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게 중요하겠지. 당연히 중요하겠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과연 조금 버는 걸 손정희 형이 원할까? 대주주인 비전 펀드 저 뭐 3조 넣었으니까 거의 지분율 엄청나겠지. 걔네들이 저 조금 벌었는데요, 저 비용 아껴서 야 1000억 벌었다 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 팔리겠죠. 잘릴 수도 있어요. CEO 위인 형들. 야, 이거 잘릴 수, 그게 중요. 아까 말이 반복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100조짜리 레버러지 베팅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절삭돼서 보이지도 않는 금액 벌었다고 갖고 오면, 아니 지금 100조면 얼마야? 이게 뒤에 공이 몇 개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가 못 붙이겠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10억, 100억, 1000억밖에 못 붙였네? 10조, 100조. 그냥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공이. 이 정도 되는 건데 뭐 절삭은 한 이 정도에서 할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나 이 정도에서. 근데 여기 단위를 벌었다고 갖고 오면 뭐라 그러겠니? 아, 형 나 여기나 벌었어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줘야 되는 이자가 얼마라고? 7%예요. 7%. 지금 너네 1, 200억 뭐 이렇게 몇백억 벌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이율 7%를 지금 줘야 되는 거야. 얼마 넣었어요? 거기다가 3조 넣었죠? 7%면 얼마입니까? 2100억이야. 3조만 해도, 예를 들면 3조를 전부 다 사우디 형들 돈이라고 가정을 하면 2100억을 벌면 0이에요. 맞지? 2100억. 2100억을 벌면 0이야. 3조 넣었잖아 지금. 그럼 500억 벌었어요. 형 나 잘했지. 갖고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래. 맞겠지 이렇게. 야, 지금 500억 벌었다고 네가 지금 그거 갖고 오면 어떡하냐. 나는 거기 이제 나가는 돈만 1년에 2100억이요. 7%로 잡으면 당연히 쳐맞겠지. 지금 그걸 네가 벌었다고. 아유, 당연히 이런 비전을 경영진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라.
우린 일단 2,100억 매년 꼬라 받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걸 기대하는 거잖아. 이걸. 매출을 가져와라. MS를 가져와라. 네가 시장의 압도적 지배자라는 증거를 가져오라. 아니면 너희는 날아가겠지. 기본적으로 100조짜리 레버러지 베팅을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삥을 1,000억을 던지고 있는데 500억을 가지고 오면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도 아니야 얘네가. 우리나라 플랫폼 점유율 추이거든요. 당연히 이베이가 높습니다. 이베이가 옥션 G마켓 거기니까 높은데 이베이가 1등이에요. 2018년 온라인 14% 안 되거든요. G마켓과 옥션이죠. 한국은 전자상거래 1위 점유율이 불과 14%라는 거예요. 미국은 아마존이 얼마 점유율이야? 50%. 중국은 알리바바가 77%. 심지어 일본도 비교적 잘 나뉘어 있다고 치는데 29%예요. 1위가. 근데 한국은 1위가 보니까 G마켓과 옥션인데 14% 약해 보여. 약하다 그러면 상당히 죄송한 말인데 거기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고만고만한 애들의 싸움이다. 고만고만한 애들의. 다 죽여버리겠다. 대단히 속된 말이지만 다 죽여버리겠다. 이걸 노리겠다. 야, 그래서 신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입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입이. 이건 보통 삼성 같은 애들이 들어오는 애를 죽이려고 치킨 게임을 하거든. 쿠팡은 보면은 작년에 뭐 할인 뭐 이런 거 하고 밀어붙일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 찍히냐면은 0.1% 뭐 이렇게 찍혀요. 이게 뭐예요? 100만 원짜리에서 100만 1,000원에 판다는 거잖아. 이거 자기네들 판관비 고려 안 한 비용이죠. 그냥 적자를 보겠다는 소리예요. 뭐 할인 같은 거 막 하고 막 쿠폰 뿌리고 할 때 순이익률 이런 거 중요치 않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날려버리겠다는 말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들도 눈치를 챘지. 쟤넨 바보겠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이커머스 업계가 옛날에는 연 단위 매출을 봤거든. 쿠팡에. 이제는 월 매출도 궁금해하는 거야. 저놈이 진짜 아직도 저렇게 미친 짓을 할까. 1월에 매출액이 얼마 나왔는지 뉴스로 나오고 있어. 1월에 1조야 작년 12월도 1조야 그 이 곱하기 12하면 얼마예요? 여기 있는 거죠. 12조잖아 이거 곱하기 12하면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2018년에 4조 8천억이라고 얘기하거든? 5조 좀 안 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만약에 진짜 1조 이대로 가면 이거 12조거든? 12조? 신세계가 2조래 쓰기. 물론 승만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되고 물론 이게 끝까지 갈지 중간에 망할지는 모르겠어요.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네의 기본 목표가 이렇다는 거지. 눈치챘지. 이게 월 단위 매출이 왜 나오겠니 지금. 이 미친 짓을 아직도 하나 이렇게 쓱 쳐다보는 거 아니야 멀리서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구나.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레포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쿠팡 그러면은 뭐하고 경쟁했어요? 이거잖아요. G마켓, 옥션 이런 데하고 뭐 어떻게 되나 위메프, 티몬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서 사냐 죽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자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런 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우리 종합 쇼핑 하는 데 있죠. 오프라인 애들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유통업계에 정말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흔들 등급 하향 검토. 롯데 쇼핑은 아예 어닝 쇼크야. 심지어 좀 이따 제가 레포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올해 나온 레포트. 이마트 최대 위험 요인이 뭐다? 쿠팡이다. 제가 쿠팡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쿠팡이 진짜 잘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떨고 있다는 거지. 이제 쿠팡이 살아난다 뭐 이게 아니라 살아난다 죽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이마트도 롯데도 이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잠깐만. 야 이게 저러다 죽을 줄 알았더니 2조를 더 넣었어. 2018년 12월에 2조를 더 넣었어. 아 잠깐만. 이 새끼들 야 보자니까 더 가는겨? 이래갖고 지금 어닝 쇼크 뭐 하향 검토 지금 이마트도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고 투자 계획 발표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니 이게 쿠팡이 조그맣고 요만하고 자기가 이만한 줄 알았거든. 쿠팡이 조그맣고 자기가 이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주먹이었고 뒤에 이만한 형이 주먹질하고 있던 거예요. 요건 줄 알았는데 에이 새끼 죽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뒤를 보니까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만한 형이 뒤에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주먹 뒤에서. 아 이걸 이제 쳐다보니까 아 잠깐만 형 이게 아닌가? 아 형 야 이게 아니었어? Is no? Are you? 뒤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뭐라고? 나는 1호다. 나는 이렇다 이 새끼야. 2호 간다 곧 2호 감 3호 4호도 간다. 한 번 가면 100조다 얘들아. 100조 지금 2조밖에 안 넣었거든. 야 지금 100조야 100조 레버러지야 2조. 우리는 지금 이자만 한 7%면은 3조면은 2천억밖에 안 나가네. 표시도 안 돼. 기다려라 100조 간다 이러니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요건 줄 알았는데 아 잠깐 야 이게 아닌가. 형 이거 너무하잖아.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뭐 이런 최신 나온 레포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7일 날 나온 레포트예요. 제목부터
누가 이마트의 위협인가? 야,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무슨 뭐 위메프 뭐 머시기 걔네들하고 그 형들하고 막 싸우던 소셜 커머스 뭐 그게 아니라 이젠 메이저 최대 공룡의 위협이 누구냐? 쿠팡이란 거야. 이마트의 가장 큰 위협. 지금 뭐 로켓 배송이 뭐 511만 개다 모르고 있는데 보시면 누가 이마트의 위협인가? 단기, 중기, 장기. 장기적으로는 포털 사이트 같이 온라인이 대체할 수 있지만 어쨌건 지금 당장 눈앞에 있으면서 미래에도 현재에도 가장 큰 위협이 될 게 아예 대놓고 쿠팡이라고. 그 이유는 아까 봤잖아요. 이게 주먹인 줄 알았더니 뒤에 이만한 형이 여기서 이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그림이 저거라는 거예요. 이만한 형이 주먹을 이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를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쿠팡 이마트에게 큰 위협력이 될 것이다. 유일하게 차별화를 이뤘다. 유통기업,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업 모두한테 큰 위협이다. 심지어 백화점의 매출의 지속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뉴스를 내고 있어요. 또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이것도 최신 레포트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 제목부터 손정희 형이 3조, 2조 투자한 다음에 10조 원 가치는 적정한가? 제목이 이거야. 제목이 쿠팡 10조 원 가치가 적정한가? 내용은 쫙 읽어보면은 쿠팡의 기업 가치가 10조 이상 평가도 충분하다. 바뀌었어. 정희 형이 2조 더 넣기 전에는 야 얘네 가는 거 아니냐, 야 저 적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 쟤네 미쳤네. 그러다가 정희 형이 2조를 더 넣고 이건 1호다 이 새끼들아 하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는 순간에 아 잠깐만, 아 뒤에 있는 분이 있구나. 그때서야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그게 그냥 쿠팡만 보면은 동네 애들 같았는데 뒤에 있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의견이 바뀌는 거지. 아, 이게 맞다 틀리다의 말이 아니라 요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쿠팡이 10조 원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망할 수도 있지. 내일 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희 형의 SVF 펀드가 아까 보여드린 펀드 있죠. 어떤 투자를 했는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형의 꿈이 뭔지. 자 소프트뱅크의 최대 투자라고 불리는 게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우버 지분을 2017년이에요. 우버가 그때까지만 해도 막 엄청나게 쭉 크다가 떨어지고 있었거든. 우버가 막 흔들리고 있었어. 근데 소프트뱅크가 뛰어들어서 우버 지분을 20% 샀어요. 게다가 조금 있다가 우버 창업자한테 지분을 더 사. 우버 지분이 거의 30% 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소프트뱅크가 들어가니까 우버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거든요. 주가라기보다 시가총액 오르고 다 상장 안 됐으니까. 그때 얼마로 계산했냐면은 75조. 우버를 75조로 감수하고 30%를 들어간 거니까 대충 봐도 거의 20조 가까이 샀죠. 아 30%란다. 20%. 돈 엄청 넣은 거죠. 10조 이상 넣은 거 10조? 거의 10조를 넣은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조금 있다가 저게 2017년이죠. 좀 있다가 뉴스가 뜨는데요. 이제 IPO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우버가 IPO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버 기업 가치가 얼마라고? 130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기업 가치를 제한한 게 얼마라고? 1200억. GM과 포드와 FCA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거 세 개를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미 3대 완성차 업체잖아요. 다 합친 것보다 우버의 시가총액이 더 컸다.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로 IPO를 하자고. 거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이걸로 제안을 뭐라고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기대된 소재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눈이 튀어나올 만큼의 놀라운 수준의 제안. 세 개 다 합친 것보다 우버가 더 커요 지금. 이거 손정희 형이 얼마일 때 들어갔다고? 60조에서 70조에 들어갔죠. 2배 났잖아요. 만약 정말 이렇게 우버가 이걸로 IPO 된다면 여기서만도 10조 단위 이상 버는 거예요. 2배 났잖아. 2배. 간단하게. 그럼 우버가 왜 그렇게 됐냐? 우버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우버의 가장 큰 딜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디디 추싱이라는 데를 우버가 합병을 해요. 디디 추싱이 뭐냐? 중국 자동차 공유업체 1위 업체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우버가 싸웁니다. 우버 차이나하고 둘이 싸우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자꾸 미니까 우버 차이나가 밀려. 쭉쭉쭉 밀리다가 마침내 우버가 밀려서 중국에서 나가는 줄 알았어. 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디디 추싱과 우버 차이나가 합병을 합니다. 야 그러면 우버가 먹힌 거죠. 형식상으로는 먹힌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뜯어보면은 우버가 디디 추싱의 최대 주주, 한마디로 자기를 주면서 합병한 회사의 지분을 받아왔어. 자기를 던져서 어차피 질 것 같잖아. 싸워도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먹힌 다음에 먹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낡아져요. 낡아져요 뿌해서 우버가 지금 디디 추싱의 최대 지분 17.7%를 가졌어요. 연가시냐? 우버 디디 추싱이 합병 후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얼마라고? 93%. 93%.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얘는 독점 그거 없냐? 야, 해도 너무하잖아. 93%는 지금 이게 2위 업체 3위 업체거든. 3위 업체 4위 업체 이게 1위고 이게 2위니까 1, 2위가 합치니까 3위에 35배 4위에 10 맞냐 이거? 어떻게 3위에 하여튼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럼 디디 추신과 우버가 돈을 잘 버는 회사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2015년에 우버와 디디 추신의 적자 규모입니다. 조단위 손실 보고 있죠. 1조 7천억. 적자야 적자. 쿠팡도 만만치 않겠죠. 여기 이렇게 있겠지. 쿠팡. 진짜 아무리 SVF 펀드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도 뭐 거의 모든 투자 회사들이 적자. 와 진짜 대단하다. 우버의 실적을 살짝 보여드리면 아직도 적자입니다. 2015년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지금 적자죠. 이거 다 합치면 2018년에 한 2조 정도 적자 났을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관심이냐? 이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 3대 업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져야 되고 이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 전 세계 공유 시장에서 압도적인 걸 하겠다. 이거는 뭐 물음표. 쿠팡하고 똑같죠. 그럼 얘네가 이런 것만 했냐? 아니죠. 요 똑같은 전략을 하나 더 사용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2013년에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스플린트라는 이동통신사를 인수를 해요. 소프트뱅크가 스플린트를 합치면서 세계 3위의 통신사가 됩니다. 그때 25조를 넣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끝이었냐? 아유, 정의용이 이제 알잖아. 정의용이 뭘 하려고 그랬냐? 당연히 이게 아니지. 앞에 있는 1, 2위를 따라가려고 그랬죠. 1위가 어디예요, 미국에? 당연히 그때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은 통신 쪽 버라이즌이 1등이고 2위가 AT&T죠. 사실 두 개가 같은 데서 나온 거잖아요. AT&T에서 버라이즌이 1등, AT&T가 2등, 스프린트가 3등인데 4등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정의용이 3위를 산 다음에 4위 T모바일을 먹어서 내가 2등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스플린트를 25조에 먹은 다음에 T모바일도 먹어서 2등으로 가겠다. 그랬다가 반독점. 안 돼. 어디 일본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와서 지금 T모바일 먹어서 2등 가려고 그래. 안 돼. 반독점 때문에 T모바일 인수가 좌절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손정영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 얘기를 해요. 무조건 먹고 앞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반독점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반독점 때문에 안 된다니까 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와 진짜 밤에 잠이 안 와. 자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방법이 날 가져요 뿌 하면 되잖아요. 연가지 전략.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이게 4위죠. 네가 나를 먹어. 2018년 4월 30일이에요. 작년 네가 나를 먹어. 그러면 나는 지분을 가질게. 전략은 똑같죠. 날 가져요 뿌 나잖아. 이게 지금 스플린트 3위 이게 4위잖아. 내가 먹으려고 그랬다 독점에 걸리니까 먹혔어요. 그래서 먹혀갖고 거꾸로 인수가 됩니다. 그때 25조에 산 걸 28조에 팔았죠. 그걸로 지분을 가졌어. 결론적으로는 거의 3대 회사 중에 하나죠. 미국 통신 3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거의 유일하고 덩치가 비스무리한 3대 회사 중에 하나에 결국에는 27%라는 거의 대주주죠. 대주주가 된 거예요. 뭘로? 당연히 이코노미스트의 대단히 우길기 비슷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였어요. 이건 뭐 우길기 이런 걸 보여드려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뭐라고? 100조짜리 베팅을 하고 있다. 뒤에 있는 건 지우자. 내가 봐도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건 지워버리고 지금 다트판 표현한 거잖아요. 다트판 100조짜리 룰렛을 하고 있다. 베팅을 하고 있다. 다른 데 거 볼까? 다른 데는 뭐라고? 폭탄을 던졌다. 손정희 형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야 너, 돈을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저거 다 먹을 거 같고 저거 다 내 거 같고. 정희 형이 원래 은퇴한다 그랬거든요. 나이 몇 살에 은퇴한다 그랬는데 이거 맞들린 다음에 도박은 빠지면 안 돼. 도박은 빠지면 안 돼. 야 이거 맞들린 다음에 은퇴 번복했습니다. 은퇴 번복. 내가 그 나이에 왜 은퇴를 해야 되냐. 잠깐만 기다려봐. 도박이 이렇게 재밌는데 100조 레버리지 전략 지금 1호 도박 하나 들어갔는데 배팅이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야 이거 도박 중독은 치료해. 죄송합니다. 은퇴도 반복했어. 100조 빵 하잖아. 100조 빵. 은퇴는 무슨 은퇴야. 지금 내가 벌 돈이 미친 듯이 많은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버, ARM은 소프트뱅크가 일로 넘겼어요. 비전펀드로. 그 예전 유튜브에 있죠. 설계 회사, 엔비디아, 위워크. 자, 조금 있다가 이 회사들을 왜 인수했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위워크의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워크의 뜻은 아까 말했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큰 뜻이 뭐라고? 자기들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 IT 벨트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많은 회사들이 결국 SVF 그러니까 자기들 생태계에서 노는데 우리들은 오피스를 어디를 사용하겠다? 위워크를 사용하겠다. 공유 오피스. 자기들이 놀 베이스 캠프를 만들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하나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자,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펀드를 이용해서 사방에다 돈을 뿌리니까 누가 불안하겠니? 저 미친 짓을 하니까 처음엔 약간 미친 줄 알았는데 진짜 미쳤거든? 그러니까 사방에서 견제가 들어와요. 특히 아마존 같은 데서 견제가 들어옵니다. 쟤네 견제가 들어오니까 혼자 안 된다는 걸 깨닫죠. 손을 잡아요. 공식적인 건 아닌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월마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요.
싸움을 여기로 붙이는 거지. 싸워라. 나하고 말고. 월마트를 쓱 이거 플리카트라는 게 자기가 인수한 데거든요. 인도 최대 상거래 업체예요. 인도판 쿠팡이야. 인도판 쿠팡인데 여기를 저 SVF 펀드가 갖고 있는 손정희 형 펀드가 비전 펀드 갖고 있는데 월마트한테 지분을 쓱 넘깁니다. 네가 싸워. 왜 팔았냐 이걸? 이게 아바타인 거죠. 아바타. 전략적 제휴를 해서 내 직접 펀치 말고 이 글로브 씌운 다음에 야 너도 좀 하고 있어봐. 잠깐 견제 좀 하고 있으세요. 12시 자 얼라이드 맺고 얼라이에다가 좀 뭐 좀 밀어주면서 싸우라. 자 여기 좀 싸워봐. 인도의 쿠팡입니다. 플리카트. 얼마에 팔았다고? 17조. 보시면 월마트 이번 투자의 진정한 승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다. 9개월 만에 60% 수익률 냈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5억 불에서 40억 불이니까 한 2조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투판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야 9개월 만에 2조 번 것도 진짜 대단한 거거든. 9개월 만에. 뭐 25억 달러 했다가 40억 달러 팔았으니까 1년도 안 돼서 얼마 번 거야? 15억 불 거의 2조를 벌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2조를 번 게 문제가 아니라 끌어들인 거지. 이 제의를 하겠다는 끌어들여서 같이 싸우는 거. 2조도 진짜 대단 2조도 진짜 대단한 거긴 한데 그런 거보다는 끌어들이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형이 뿌린 돈이 얼마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뿌린 돈이 미국 벤처 전체를 먹여 살릴 만한 돈을 뿌린 거예요. 100조 중에 뭐 어느 정도 뿌렸겠지. 얼마 뿌렸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작년에 뿌린 것만도 미국 손정희 형 빼고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걸 뿌린 거예요. 어떤 신문기사 제목이 정말 도발적이어서 하나 뽑아온 게 있는데 뭐라고? 야 기사들 요즘에 참 제목 잘 뽑는다. 야 껌값이라고 봤어. 야 아무리 그래도 3조 넣는데 지금 껌값이라고 썼어. 아 나 이거 신문기사야. 아우 야 그래 나 껌값은 아니겠지. 3조 넣었잖아요. 그래도 3조 넣었는데 아까 플리카트 9개월 만에 2조 벌고 팔았잖아. 그게 2조가 문제가 아니라고. 손정희 쿠팡 주자는 껌값이다. 야 껌이 좀 크다. 3조 넣었는데 그래도 1조씩 손해보고. 이거 뭐 껌값이라고 신문 기자님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껌값이라고 전체 그림을 보면은 작은 비중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껌값은 지금 손정희 형 SV 펀드 안에서 거의 5위권까지는 안 되나? 10위권은 무조건 들어가고 그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도 껌이라기엔 너무 큰데. 자 그리고 손정희 형의 마지막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막 사는 거 아니에요. IT 이쪽은 비즈니스 프로덕트라 그러니까 B2B, 이쪽은 B2C, B2B, ARM, 반도체 설계에 들어가는 거 있죠. 핸드폰,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들어가는 밑바탕을 까는 ARM을 사고 우리 전체는 위워크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B2C, 알리바바 같은 자기들 B2C 투자에 강하니까 알리바바 야후에서 대박 났잖아요. 그럼 플리카트나 쿠팡 이런 거에 이용한 B2C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게 IT인 겁니다. 이렇게 세 개로 베팅이 들어가요. 이쪽은 있긴 한데 헬스케어긴 한데 지금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IT, 우버 같은 공유경제, 엔비디아, 우버 뭐 이런 게 들어가죠. 여기와 반도체, B2C 요렇게 문어바 전략을 하면 껌이진 않겠지. 쿠팡도 한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껌은 아니겠지. 요건 너무 작나?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쿠팡 3조 이 정도 어디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껌은 아니지. 3조나 넣었는데 이게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현재까지 베팅이고 앞으로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난번 유튜브 말씀드렸지만 ARM이 대박이 났죠. 현재까지는 대박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위워크, 우버 가장 큰 세 개가 지금 다 성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RM, 위워크, 우버가 지금 따블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3대 자동차에서 3개 합친 거보다 IPO가 만약 크게 되면 이거 대박 난 거죠. 여기서도 수십조 버는 거예요. 수십조. 여기도 수십조. 뭐 쿠팡 3조. 껌은 아니지. 3조는 껌은 아닌데 뭐 그 정도는. 녹색이 쿠팡 있나? 어딨어? 잘 안 보이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알고 이제 와서 다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쿠팡의 CEO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손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겠니? 뭐 잘릴 거야. 잘릴 수 있어요. 잘리고 회사가 팔릴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100% 내 돈이다. 이 CEO의 돈이다. 그럼 이거 바꾸는 게 지금 천하에 가장 중요하겠지. 이게 상장 회사야.
주주들이 있어. 그럼 주주들이 이렇게 되면은 가만 있겠니? 소액 주주들 난리 나고 뭐 지금 국민연금이 니들 장난치냐 뭐 배당할 돈 만들어 난리 날 텐데 그 비상장이잖아. 전주는 아예 따로 있어요. 전주가 관심이 이거라는데 이거 얘기하고 있겠냐고. 상장회사거나 뭐 국민연금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들이 관련이 있어야 이거를 뭐 관련한 이거는 지금 노관심. 여러분들이 쿠팡에 씌우면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투자를 할 건가? 어떻게 따라잡을 건가? 매출이 5조인데 올해 어떻게 10조를 채울 건가? 내년에 어떻게 20조를 채울 건가? 30만 평이란 뭐 유통 어쩌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더블로 만들 건가? 그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쿠팡이 망할지 안 망할지 쿠팡에 대한 기업 분석 뭐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게 글쎄 지금 당장은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얘네는 이쪽에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기 때문에. 과연 얘네가 이 치킨 게임에서 버틸 수 있냐? 실제로 이걸 올라가서 정의영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과연 쿠팡이 정말 이마트급의 그런 메이저 플레이어가 돼서 우리나라는 아직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1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1등이 전체 1등이 그거를 과연 20% 30% 가는 한국을 지배하는 업체가 될 수 있냐? 거기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쿠팡에 대한 분석이나 그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향후에 과연 얘네가 얼마나 더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 짓을 할까.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점점 더 재밌을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갈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쿠팡에 대해서 뉴스를 보거나 쿠팡의 매출 영업 손실을 봤을 때 매출 쪽에 과연 얘네가 무엇을 할까? 정말로 이렇게 갈까? 돈을 한 번 더 넣을까? 뭐 이쪽에 굉장히 중점해서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상장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야, 쿠팡에 지분이 있을 정도면 대단하죠.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구나. 요즘 신문 기사들입니다. 로켓이 날자 칼을 쓱 이마트가 뽑았다는 건데요. 밀리면 끝장이다. 이마트도 새벽 경매한다. 온갖 걸 다 하고요. 이마트 목표가 하향 조정했다. 본격적으로 전쟁이란 겁니다. 요만한 앤지 알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고개 들어보니까 전쟁인 거죠. 드디어 반도체 전쟁처럼 우리나라도 이쪽에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